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했는데 오늘은 네네. 유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네. 여기가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그 동탄 2신도시가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이제 반도체 삼성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편한 세상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2015년에 분양을 했고요.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제가 그 모델하우스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2015년도에 압구정동에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구경도 갔던 아파트인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6,8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딱 있습니다. 논밭만 있고 아파트만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그 당시 한 2억 7천 정도, 2억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여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저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삼성이 300조 삼성 반도체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신데렐라가 됐죠. 완전 천덕꾸러기에서 신데렐라가 됐는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뉴스 볼 때까지 이 동네가 개발이 될지 몰랐다. 뉴스를 보면서 다른 동네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바로 인근이어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시공사는? 희한하네요. 이게 미리 알고 지었나? 그러진 않겠죠. 시간이 굉장히 긴데 아마 운때가 맞아떨어진 거 가보신 게 모델하우스 게 8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게 없어서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데렐라가 된 거군요. 개발 호재가 됐으니 뭐 주변 분위기 완전히 뭐 난리 났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뭐 부동산도 북적북적하고 저도 거기 부동산 하나 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데요. 잘 나갈 때 2020년, 2021년 막 과열이 될 때는 5억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시세가.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3억 3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수직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하다가 발표가 되자마자 2주 만에 4억 중반 정도.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태고 지금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어서 분위기 자체가 뭐 조만간에 5억 원 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 이런 아파트가 있다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 바로 1억이 올랐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례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이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도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뭐 요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숲세권, 숲이 그렇죠. 있으니까 숲세권, 학교가 있으면 학세권, 스타벅스가 있으면 스세권. 반도체 있어서 반세권입니까? 네, 반도체가 있어서 이제 반세권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개발 호재가 되죠.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핵심 사업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면서 이 아파트 수요라고 하면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소비를 일으키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고급 유효 수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용인의 삼성이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이 평택에도 있고요, 수원에도 있고 이제 화성에도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평택보다도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또 SK 하이닉스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완전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대전에 토론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대전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도권처럼 거래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유일하게 좋은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 발표된 곳. 그 지역은 지금 들썩들썩되고 미분양도 다 소진이 됐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KB부동산 자료긴 한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작년 말 대비 8% 하락했는데 지방은 두 자릿수예요 다. 맞습니다. 경기도도 뭐 12.3%, 인천도 13.8%.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고요.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호재가 있는 거 반세권? 반세권이라든가 그렇죠. 반세권이라든가 이 아까 얘기한 뭐 연구단지 뭐 특수한 요인이 있는 지역에 미래 가치가 있는 배후단지가 될 만한 지역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이 시장에서는 이제 골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골라 잡아서 재료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가야지 분위기 좋다 해서 사거나 이 지역 좋다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예를 드셨는데 어떤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해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호재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재는 맞는데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다 회수가 되고요. 아예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장기 투자인데 예. 아파트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토지는 장기간 기다리면서 그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네. 아파트는 앞선 코너에서도 금리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이게 4월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원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이게 1.3 대책이 나왔고요. 예.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3월, 4월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2월은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거래가 늘어났고요. 3월, 4월이 치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3월 중반, 하반으로 넘어가면서 주춤하더만 4월 되더니 더 안 좋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추세 상승은 좀 힘들다. 이게 일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월 분위기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시장 분위기가 집값 상승에 기대한 기대감이 꺾였어요.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때는 개발 호재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사도 다 오르기 때문에 뭐 물론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단지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삼성 반도체가 최장 20년. 그러니까 물론 착공은 그 전에 들어갈 겁니다. 마무리가 20년인데 SK 하이닉스가 5년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착공이 못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용수 문제, 그게 반도체 산업단지는 막대한 전기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자체들과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부동산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고요.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 그냥 나는 집값 오르고 내리고 신경 안 써. 그냥 당장 내 집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도 괜찮고요.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동탄 이신도시 보더라도 뭐 그 금강 펜트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있고요. 평택에도 뭐 지제역 반도체 밸리 아파트도 있고 또 이천에도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그런 분양 단지들도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가격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낮게 나와서 괜찮은데 투자 목적이라면 분양권 전매의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너무 성급하게 섣부른 결정, 조급정으로 빠른 결정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죠. 우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용인 앞서서 이제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반도체가 발표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 주거 지역들은 6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요자 아니면은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분들은 알아봐야 됩니다.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60제곱미터가 넘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가 굉장히 커요. 6,800세대나 되고요. 2단지에서 6단지까지 있는데 단지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서 2단지, 4단지는 30평대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일 수도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뭐 40평대 이상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자기가 요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팔 때 토지거래 허가가 계속 연장이 되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죠.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가 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연장했다는 그거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가 발표가 되면서 지정이 된 것은 새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투기 수요 들어오지만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투기 수요들이 막 토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이 된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압구정동, 목동 뭐 그렇죠. 연장했잖아요. 해제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토지거래 허가는 같은 거는 맞는데 목적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인데 무슨 토지거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실거주와 관련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있겠죠. 야, 무슨 주택을 또 허가를 받아라고 하냐. 그래서 있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아까 제가 앞서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60제곱미터가 범위가 좀 넓어요. 근데 그 특별 예외 조항이 뭐냐면 지자체 권한에 따라서 10분의 1 범위 내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6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니까요. 서울의 아파트 다 6제곱미터 넘는단 말이에요. 두 평에 한 평인. 한 평 조금 넘죠. 네. 1.5평 정도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서울에 지정하게 되면 아파트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실거주자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렇죠. 집값 오를 때 토지거래가 묶여서 지금 실소유자밖에는 못 사는데 그렇죠. 이제 집값 안 오르는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번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좀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여러 가지 규제 다 풀고 있는데 네. 왜 이거는 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아니, 네. 이렇게 규제 다 풀어주면서 이거는 또 왜 안 풀어주는 거야?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 대책이 나왔죠. 1.3 대책에서 많은 강남 3구, 용산 9구 빼고 다 풀어줬고요. 전매 제한 뭐 모든 규제들을 다 해줬는데 예. 그때 이후로 풀어준 규제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전매 제한이 4월 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거는 후속 조치거든요. 1.3 대책에서 발표가 되고 예. 시행령 개정이 4월에 됐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발표는 1.3 대책에서 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해요. 집값이 과열되면 규제를 하고요. 냉각이 되면 규제를 푸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1.3 대책 발표되고 1월, 2월 거래량 늘어났죠. 급매물 소화가 됐죠. 집값 추가로 안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는 풀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더라면 토지거래가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그런데 않는데 뭘 풀어? 안 떨어졌는데 풀어주게 되면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시그널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4대 탐이다. 이게 오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오해를 주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온전히 풀어준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아마 절대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시기가 4월이 아니고 1월이 토지거래가 갱신 기간이었다면 오히려 풀어줬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타이밍적으로 좀 안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제 풀려서 이제 네네. 이게 분양권 가진 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회가 생긴 건데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뭔지 좀 얼마나 완화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제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면 분양권 또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약금 10%만 내고 예, 예. 돈 얼마 안 원래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투기가 생기니까 팔지 마, 못 팔게 하는 게 이제 전매 제한 규제인데 예. 이게 최장 10년까지 적용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못 팔어라고 했는데 최근 집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풀어주는데 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택지 앞서서 말한 뭐 동탄 이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예.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들은 3년으로 적용이 되고요. 수도권 지역인데 이런 규제 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은 1년. 그 외 지역들은 6개월에 적용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거나 공공택지는 1년이고요. 광역시, 뭐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나머지 지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4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변경된 시행령이 적용이 됩니다. 비수도권의 기타 같으면 분양권 받는 사람이 다음날 팔아버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계약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팔 수는 있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엄도 없고요. 이게 또 없으니까 제한이 있어요. 없으니까 풀어준 거예요. 이게 세트가 있는데 자 전매 제한이 있고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1.3 대책 때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실거주 의무는 아직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얘기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또 엇박자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럼 의미가 없는데.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예. 실거주 의무는 국회 통과를 해야 돼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전매는 풀려서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실거주 하려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짓기 전까지는 팔 수도 없고요. 다 짓고 나서도 2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실거주 의무가 풀려야만 완전히 다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왜 전매 제한은 풀어주고 토지거래 이 허가는 안 풀어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제 후속 그렇죠. 대책이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장 10년이었으니까 네. 10년에서 3년이 줄어든 게 어디야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아마 청량리 롯데캐슬 뭐 L 스카이 65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13개 정도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우리 둔촌주공구하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우리 장위자의 레디언트 같은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잖아요. 소급 적용이 되면 올 12월부터 전매 제한이 허용이 됩니다.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네요. 지금 또 굉장히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나 팔고 싶어 아니면 나 사고 싶어라는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서울에서는 청약 좀 처음에 말씀하신 롯데캐슬 스카이? 네. 그거는 마이너스 3억이 나왔다던데요? 지금 팔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급한 사람들은 마이너스라도 이제 마이너스 팔려는 3억에다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푸는 건데 네. 어디까지 떨어질까는 참 궁금해요.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매물 막 나오니까. 마이너스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 하락을 또 주도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 소진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양했던 걸 팔 수 있다는 얘기는 팔 수 있으니까 분양 좀 받아줘.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금융시장에 PF가 위험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금융시장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준 거고요. 이게 뭐 집주인들, 투자한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팔아서 돈 벌어라 뭐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분양권을 팔게 되면은 서울의 어떤 단지들이 얼만큼의 뭐랄까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제가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65라든지 은평구 DMC 이게 수색 증산 뉴타운인데요. 파인시티자이, 뭐 SK뷰 이런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돼야 되고요.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소급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 실거주를 하려면 둔촌주공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025년 1월이 입주인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나 내 집이 있을 거잖아요. 입주를 하려면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야 될까? 집을 팔아야 될까를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면 그렇죠. 혹시라도 나 계속 기다려도 되나? 맞아요.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꼬이는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빨리 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너스 P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전매 제한을 풀어줬을 때 네. 다시 과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살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라는 네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물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자들 마음은 우리가 4월부터 다시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매물이 물량이 많이 나온다? 절대 분양권 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물론 입지가 좋고요. 뭐 역세권에 편의시설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양권이라면 관심을 가지겠죠. 네. 근데 그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전국으로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호재, 아까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받고 분양권을 살 수도 있겠지만 네.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소장님 같으면 지금 전매 제한은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는 아직 묶어두고 이런 짝짝이 어떤 그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지금 시정하거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발표된 거는 좀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 1.3 대책에 발표가 되고 4월에 정부 시행령이 이제 나왔고요. 그렇죠. 자 실거주 의무는 국회 통과도 안 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당연히 된 줄 아는 초과이익 환수도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는 70% 중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너무 높다라고 해서 45%로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 도대체 뭐가
발표는 됐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람들. 네,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혼선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발표가 되면 좀 특정 기일 한 달, 두 달 내에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표하기 전에 미리 국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언제 뭐 그렇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요. 일사천리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부터 던지고 국회로 던지게 되면 국회도 다 사정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빨리빨리 처리 안 될 수가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실수요자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럴 때는 정쟁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미리 좀 협의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참 좋겠네요.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저희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